네, 이제 날씨도 이제 완연하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약간 이제 그 쌀쌀해지긴 했는데 오래 가진 못할 것 같고요. 낮엔 이제 완전히 풀려서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그 떡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지금 또 3월에 그 중랑의 살거들랑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좋은 일은 저희가 동대문구 쪽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오늘 14번째인데 네. 동대문구 쪽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네. 또 뭐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동대문구 주민들 한 10분 정도 모시고 같이 동대문구에 대한 방송을 했던 그걸 모아서 네. 예, 그냥 강의 네. 예, 뭐 봉사라는 생각보다는 저도 공부하는 느낌으로 아마도 동대문구 강의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을 네. 주민들이랑.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원래 그 네이티브 그 분들을 네. 이제 모시고 네. 예,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중랑 방송인데 계속 지금 동대문 지금 쭉 돌고 있는데 네. 다시 그 언제 중랑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있어요? 이거 여기 돌고 나서? 당연히 중랑으로 돌아와서 이제 네. 동대문 중랑도 비교하고 네. 예, 또 그 외에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네. 중랑의 또 숨은 이야기를 발굴을 또 해야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얘기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얘기가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갑자기? 네. 낯설어요. 네. 신설동 경마장 하니까. 네. 사실 우리가 말을 탄다는 일을 쉽지 않죠.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면목동이라 뭐 조선시대에 말 목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익숙할 텐데 그 신설동 얘기하면서 왜 경마장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화면은 저게 그 신설동은 아닌 것 같은데 말 탄 사람들 보니까 뭔가 활기차다. 네. 뭔가 이렇게 뛴다. 그런 거. 뭐 요즘에 제가 보는 그 축구 프로그램이 사실 저는 뭐 몸이 건강하지 못해갖고 뛰지는 못하지만 말처럼 저렇게 정말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뛸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설동 경마장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방 살다 보니까 네. 그 경마장은 서울 얘기밖에 이제 서울에서 방송할 때 이제 흘러나온 얘기밖에 모르니까 저는 뚝섬에 있었고 과천으로 옮겼다. 그걸 전해 들었고 네. 뚝섬이든 과천이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말은 제주도 그 여행 갔었을 때 그때 본 거밖에 없고 먼발치에서 본 거밖에 없고 그것도 가까이 가는 거 그 냄새 나서 싫어했고 그리고 승마장 어쩌다가 그 옛날에 사부사 그 이제 그 다닐 때 그 사부사 그 다닐 때 사부 취재로 이제 그 승마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뭐 보면 멋있고 길쭉길쭉한 다리에다가 막 뛰는 거 보면 멋있긴 한데 그 채취 있죠. 승마장 특유의 채취가 냄새. 예. 아,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네. 말이라고 하는 이제 있었던 그 경마장과 신설동 얘기할 때 그 말 화면을 처음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신설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신설동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신설역이라는 역이 지하철 노선에 있는데 네. 또 무려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신설역은 있지만 신설동은 없다라고 제가 이제 화면에 쓰게 된 이유는 그래요? 왠지 신설 있으니까 신설동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최근에 신설동이랑 이쪽에 용두동이랑 네. 합해서 동이 용신동이라는 동네가 생겼대요. 멋있네 이름이요. 용신. 네, 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판타지스럽고. 네, 아마도 이렇게 새롭게 한자가 두 개가 섞여서 이름을 하다 보면 아, 용신동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 정도로 익숙하지는 않는데 이 신설역은 신설동과 더불어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새롭게 생긴 역, 새롭게 생긴 동네라는 이름처럼 신설,
뭐 이런 한자 말이니까 그럼 신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조선시대 때 이제 새롭게 신설됐다 뭐 이런 아. 의미로 이제 신설동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어졌는데 주민들이 워낙에 왜 2만 명 정도가 그 동에 이제 없을 때는 동 자체를 이제 합쳐가지고 통합을 했어요? 통합이 되는 그러니까는 신설동과 용두동이 합쳐져서 이제 용신동이 되면서 용두동도 없어졌고 신설동도 없어진 막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서울에서 그 동끼리 통합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나눠지는 데가 더 많지. 그거 사람이 이제 많으니까. 옛날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그 1000만이라고 하는 서울이 900만 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이 이제 거의 통합되는 분위기예요. 아, 그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면목 이제 여기 그 방송국이 있는 면목 면목 본동도 사실 면목 1동하고 6동이 합쳐서 본동이 된 거니까. 서울도 이제 그 인구가 예, 이미 2005년부터는 이렇게 합쳐지는 동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이제 남아서 하나는 뭐 행정동의 역할을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지역의 뭐 문화나 이런 프로그램들 하는 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야 사진 이거 야 진짜 오래됐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신설동 동사무소니까 뭐 이제 동대문구에 뭐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동사무소가 아니었을까 됐고 이게 조그만하게 현수막 붙어 있는데 네, 무슨 찾아내기인지 모르겠네요. 뭔 찾아내기 운동 전개인데 뭘 찾아낼까? 간첩일까? 간첩 찾아내기 운동 전개?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방공 방첩이죠. 예, 항상 그때는 우리 북한과의 그런 빨갱이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뭘 찾아내고 또 신고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익숙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뭐 모든 게 운동으로 그 돌아가던 시절이었잖아요. 쥐잡기 운동, 네. 그리고 그 분식 운동, 혼분식 운동. 네. 그래서 보다시피 뭐 어디에도 신설동이란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라 중요한 거는 신설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공방섭첩이 중요했던 시절인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 설명하신 거 듣고서야 지금 여기가 뭔지 알지? 네. 지금 이거 봐서는 지금 기무사 건물 같기도 하고. 네, 참. 예, 그랬던 시절에 지금 여기는 아주 최근 버전의 이제 그 모습인데 그 신설동역을 가게 되면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뭐 이러나 저러나 지금도 되게 지하철역이 3개가 환승이 된다는 거는 그저 여기가 좀 중앙이다. 조금은 사람들이 번화한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처음에 생긴 이제 1호선 신설동역은 뭐 청량리랑 또 연결이 돼서 뭐 서울역으로도 되고 2호선 신설동은 뭐 이렇게 제가 순환선이라고 하잖아요. 2호선. 네. 그래서 그 신설역 중에 하나고 또 거기에 하나 이제 최근에 생긴 게 우이동까지 연결되는 이제 신설동. 그래서 우이 신설역은 뭐 워낙에 조그만한 경전철처럼 이렇게 무인으로 가요. 그런 거죠. 아니 그래서 난 지금 저기 2호선은 1호선밖에 없는데 저희 3개라고 그러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2호선 그리고 또 2호선 신설역에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또 2-1역이 있어요. 네. 그 저희 그 뭐라 그럴까 작은 역처럼 돼 갖고는 경전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2호선에 생기면서 생긴 역인데 용두라든지 아까 용두동이 없어졌지만 하여튼 옛날에 있었던 용두라든지 아니면 그쪽 옆으로 어떻게 보면은 건대 쪽으로만 그러니까 성수로만 왔다 갔다 하는 또 역이 또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출구는 굉장히 많고 갈아타는 곳까지 해가지고 복잡하지만 실제로 신설동역까지 신설동역이지만 실제 신설동은 없다. 아니 그리고 여기 네. 그 밑에 1번, 12번, 11번 지금 있는데 그 옆에 그 초록색 그 2호선 라인으로도 여기 끝에 그러니까 대광초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나가는데도 출구가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네, 거기는 없어요. 예. 지금 보다시피 2호선 신설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2호선 그 순환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있는 약간 가지쳐져 있는. 그러나 신설동에 워낙에 사람이 많이 있는 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수로 연결이 돼서 오히려 성수가 순환고리에 하나 들어있고 여기는
예, 다시죠, 다시. 그렇죠. 곁다리. 서울 처음 온 사람들이 2호선 이제 타다가 2호선이 계속 도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당황을 하게 되는 게 예, 그쪽 그 라인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조선시대 때 한성부의 숭신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것이 새로 지어져서 신설계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설이 이제 신설동이 됐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법정동, 행정동 뭐 어렵게 표현할 수 있지만 뭐 국토부 땅을 관장하는 곳하고 인구를 이렇게 관장하는 네네네. 행안부가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헷갈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신설동에 재미있는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봤어요. 이거. 예. 유령역. 안 우리 쓰는 유령 거 좋아하잖아요. 있어가지고, 예. 네. 아니 저 싫어요. 아, 싫어합니까? 혼자 네. 사는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혼자 봐야 되고 혼자 보고 그 영화 보고 나서도 네. 그 영화 다 보고 끄고 나서 그 어둠에서 혼자 있는 거 혼자 그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혼자 있는 사람은 공포 영화 싫어하는 걸로 전 지금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공교롭게 74년도에 1호선이 건설된 당시에 네. 이제 2호선과 뭔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뭐 된 것이 아니라 5호선에 워낙에 신설역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5호선이 워낙에 굉장히 꼬불탕꼬불탕 시내를 좀 이렇게 조금 긴 노선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미 신설동역을 5호선하고 환승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다 같이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선이 갑자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 역을 이제 안 쓰는 폐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예. 지금 보이는 이런 촬영하기엔 너무나 좋은 세트가 됐고. 그렇죠. 멋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다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포스러운 모습을. 그 괴담이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지하철 타가지고 졸았는데 깨보니까 아무도 없고. 가지고 놀래가지고 얼른 내렸는데 이런 역에 혼자 내리게 되는 그런 괴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설역, 유령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 뭐 덕후들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곳을 개방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는 데도 쓰이기도 해서 현재로는 사람들은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그렇죠. 존재는 하고 있는. 근데 쓸 때만 열어주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동대문 처음에 방송했을 때 가장 이제 재밌었던 거는 동대문 구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은 종로구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중간에 있는 요 라인을 빼고 여기 이렇게 되는 요선 네. 예, 요렇게 돼서 왕산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천호대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 신설동 라인에 있는 요 지역들 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역이 동묘인 거죠. 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대문의 끝이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그 마지막 끝 부분. 경계가 그래서 이렇게 네네. 되는군요. 동대문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중랑구랑 이렇게 맞닿아 있지만 네. 중랑천이 있기 때문에 개천으로 맞닿아 있다고 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쪽 어떻게 보면 뭐 서쪽 끝이 어디냐? 그러니까 종로구랑 맞닿아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쪽 숭인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다 종로구고 이쪽 대강초등학교 옆쪽으로 성북구랑 이제 붙어 있는 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거의 평지예요. 거의 평지. 오로지 뭐 숭인동 이쪽으로 해서 저희 절벽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해화동과 연결되는 이제 동대문 쪽이 약간 산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평지다 보니까 이 평지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그 경마장 이제 옛날에 낙이네요. 예, 딱 봐도 낙이네요. 예, 귀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렇게 말을 타고 이제 나귀를 탔던 경주들이 아주 오래전에 생겼대요. 예, 그래서 이 훈련원이라고 하면 이제 구한말에 사람들이 이제 뭐 말도 타고 뭐 그때는 문과 시험에 말 타는 일이 있었어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동물은 말보다는 나귀가 훨씬 더 익숙했나 봐요. 게다가 또 양반들이 네. 말보다는 나귀를 타는 거를 선호를 했었대요. 문관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문관들이 이제 말을 타기엔 좀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크기도 그쵸.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자기 수준에서 그 나기 위해 딱 점잖게 이제 그 고삐 물리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 한탄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은 그 무관들도 말을 타고 승마를 막 기마 그 수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무관들도 양반들 흉내내면서 나귀를 타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 한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의 그런 문인화라는 그 그림 속에는 나귀가 늘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신하 종이 나귀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성질도 더럽다던데. 나귀가요? 예. 네네. 그래서 나귀의 모습까지 한번 보셨고 지금 저희가 이제 경마장 얘기를 서서히 시작하는데 과연 경마장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렇게 쭉 좀 보면은 용산이라든지 한강의 백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연병장으로 사용하면서 1910년대 20년대는 뭐 말을 타기도 하고 뭐 주로 이용을 했다면 신설동 경마장이 이제 시작된 것은 1928년도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정도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설동 경마장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뚝섬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군이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 신설동 경마장 그 위치에다가 그 비행장을 쓴 적이 있었어요. 평지니까 좋았겠네요. 그래서 그쪽에서 빨리빨리 이제 이동하기 좋아서 이제 잠깐 썼을 때 이제 뚝섬으로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뚝섬에서 대략적으로 89년도까지 있다가 서울이 점점 커지면서 또 89년이 88 올림픽을 기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성동구한테 이제 뚝섬을 경마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경마장에 많은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 뚝섬 유원지라든지 이 뚝섬역은 이제 2호선으로 남아 있고 통째로 이제 그게 모두가 과천 경마장 뭐 일명 지금 저기 지하철 4호선에 그 경마장역이 있잖아요. 그리로 완전히 이사를 가면서 이 말을 서울 시내에서는 보는 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